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연구모형 설계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조절변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은 차이변수에 대한 거와 연구모형에 있어서 사례적인 연구 또는 정성적인 연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모형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원인을 제공하는 독립변수와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향관계에 있어서는 독립변수로 칭하는 지금 스와트 분석에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왼쪽에 있는 원인 변수이고, 오른쪽에는 종속 변수로서 브랜드 스트레치, 즉 브랜드 전략에 대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전략에는 그 안에 또한 요인 변수로서 시장 세분화 S가 있고, 그 다음 P로서 목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P로서 경쟁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TP는 어떻게 보면 요인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독립 변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브랜드 전략, 즉 STP 입장에서는 원인 변수가 되고, 또 성공이라는 변수는 또 종속 변수로 되어 있죠. 물론 성공이라는 변수도 되지만 요인은 하나죠. 그렇지만 그 요인 하나에는 또 문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여기는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성공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문항을 이제 만들어서 질문을 하면 그게 이제 문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처럼 브랜드 전략은 원인 변수가 되고 성공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듯 브랜드 전략은 STP 전략 변수는 원인 변수도 되고 종속 변수도 되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렇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처럼 STP 전략은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의 연구 모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 이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P 전략은 조절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브랜드 전략, 즉 STP 전략에 따른 성공에 영향을 미치면 무엇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 즉 4P 전략 또는 6P 전략, 8P 전략에 의해서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래서 마케팅 믹스 같은 경우는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연구모형에서 밝히는 거고,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연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연구하는 목적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모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영향자와 구조자가 들어가 있으면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연구 모형처럼. 그러나 차이 변수나 비교 변수, 또 비교 연구나 사례 연구는 화살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영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이, A와 B의 차이, A 변수와 B 변수의 차이, 또 B의 결과, A의 결과가 B에 따라서, 이런 연구들은 화살표를 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로 나타낼 수 없는 연구는 연구 모형이나 모델이 말고 대신 연구의 시나리오, 흐름도를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면 그게 연구 모델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차이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매개변수와 그렇죠, 조절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오늘은 차이 변수에 대해서 즉 변수 A가 변수 B에 따라서 차이에 관한 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수 가에 대한 연구인데 그건 영향은 아니에요. 가의 변수에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변수 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관광에는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관광 지도의 속성에 대한 연구고 또 관광 지도 사용성에 대한 연구인데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H1과 H2가 있는데 관광객들 간에는 관광 지도를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또 관광 지도의 속성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H1과 H2에 원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화살표가 없이 그냥 둥그랗게 돼 있죠. 그냥 연결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의 연구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 안내 지도의 속성 및 그쵸? 어떻게 보면 속성이 큰 관광 지도의 속성은 변수죠. 근데 또 사용성 관광 지도의 사용성은 변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편리성, 디자인, 주변 정보, 광고 정보 이거는 그쵸 요인 변수죠. 그래서 관광 지도의 속성이라 그러면은 편리해야 되고 디자인 좋아야 되고 주변 정보도 있어야 되고 광고 정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관광 지도의 속성이죠. 여러분들 관광 지도를 국내에서 아마 지도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팜플렛 같은 거를 여러분들 보면 그쵸 지도에 대한 편리성 또 디자인 정보 네 정보도 주변 정보와 광고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광고 전단지의 앞뒤에 면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에게는 차이가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국가에 따라서 지도사 이용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붙인 연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듯 이런 차이 중심으로 또는 차이 연구 이런 것들은 연구 모형을 모델을 보면 이런 것처럼 모델은 있는 것 같지만 화살표가 없는 연구죠. 그래서 화살표가 없다는 것은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는 됐지만 그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밝히지는 못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집단 간의 차이를 이제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사례 연구로서 그죠? 프레임워크 사례 연구인데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봅시다. 우리가 연구 제목에서 한국 도매 여행사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단 그렇죠. 하나투어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한 연구 제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연구 모델을 보면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을 때 4P에 대한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3P를 더해서 총괄적으로 7P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사들은 특히 도매 여행사는 물론 상품도 중요하고 유통이나 또는 척지 프로모션이나 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도매 여행사의 속성은 물론 소매 여행사한테 판매하기 위한 거죠. 긍정적으로 물론 소비자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한 거지만 그러나 도매 여행사는 소매 여행사의 관계를 협력 관계를 파트너십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판매 과정에서 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는 여기서는 여행 전후 또 여행 중 이 세 가지 단계에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손님들 출발하기 전에 그렇죠. 여권이라든지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또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출발한 다음에 여행 관광지
관광이 끝날 때까지 현지에서의 현지에 있는 랜드사들과 같은 좋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관객들한테 마케팅의 전략으로서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투어에 있는 직원,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협력업체의 인구도 중요하고 또 해외에 있는 직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이 7P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윈윈하는 비전, 2020년의 비전, 2010년의 비전 이렇게 해서 밑바탕에는 물론 미션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특히 인터넷 마케팅을 추구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투어를 하나만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샘플을 한 서너 개의 도매 여행사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거는 한 여행사의 사례를 연구했지만 2개 또는 3개 이상의 연구들을 서로 비교해서 상품은 어느 여행사가 유익하고 또는 가격은 어느 여행사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하는 연구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듯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통계가 없고 간단한 통계, 빈도 분석 정도 이런 통계와 정성적인 연구와 정량적인 연구가 같이 믹서가 돼서 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론을 사전의 이론을 이제 흐름으로서 프레임으로서 지정한 사례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이제 모형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 따른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목차를 구성하는 데서 일단 정량적인 건 통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6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노멀하게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적으로 60% 이상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1장은 서론이고 인트로덕션이고 근데 마지막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연구 설계 부분이죠. 그래서 연구 설계는 즉 연구 모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모형과 가설이 있는데 가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연구 설정을 하기 전에 연구 설계를 했다는 것은 그 그림을 연구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 어떤 이론적 배경 여러분들이 아까 만약 저것처럼 7P를 연구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P는 뭐고 그 다음에 3P는 어디서 도용했다 이런 사전의 연구들이 기존의 선배들이 또는 이전의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을 쭉 관련된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을 사례를 또는 통계 논문을 또 영양계 논문을 비교 논문들을 잘 연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서 연구 설계를 한 거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걸 약간 제시를 해주면서 4장에 분석을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한 거를 이제 4장에다 나열을 해주면 되죠. 영향관계를 했으면 영향관계에 대한 통계 분석, 또 구조식을 했으면 구조에 관련된 통계 분석, 또 비교를 했으면 비교에 대한 차이 분석은 통계 분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와 시장조사에서는 통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겠지만 그래서 통계에 관련된 비교를 한 사례라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4장 실증 분석이라고 해서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실증 비교한 분석 이런 것들 내용을 4장에다가 나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른 해석과 결론된 콘클루션 즉
디스커션, 토론에 대한 결론을 5장에다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량적인 연구는 목차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논문 보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모델 또는 논문들은 여러분들이 3장에 관련돼서 딱 보시면 이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연구 모형, 연구 모델을 보고 직감할 수 있어. 이 모델은, 이 논문은 어떤 모델로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그 시나리오나 그 연구, 그쵸? 모형을 보고 영향관계 연구인지, 구조관계 연구인지, 비교 연구인지, 차이 연구인지, 사례 연구인지 이런 것들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목차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봤을 때 3장을 딱 보세요. 그래서 3장이 어떤 연구가 되어 있고 가설이 뭐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사하게 이제 통계를 안 쓰고, 그죠? 설문문항을 안 하고 했을 때도 5장으로 이제 정성적인 연구로 차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서론, 정량적인 연구하고 똑같죠. 서론됐고, 또 이론적 배경도 문헌 연구라고 또 다른 말처럼 친합니다. 그래서 문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야, 물론 연구 관련된 것만 하시면 돼요. 이 연관이 없는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문헌 연구를 2장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에는 정성적인 것도 정량적인 걸 같이, 그죠? 연구 설계를 이제 어떤 순서로 밟겠다는 것을 나열을 하면 됩니다. 페이지 한 장에다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사계를, 이래서 아까 저처럼 하나투어 연구다 그러면, 그쵸. 도매 영사 중에, 우수한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어떤 거를 질문을 할 거고,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해서, 연구를, 또 실험을, 또는 분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4장에서 실험 연구했던, 그죠? 사례 연구를 했던 거를 4장에다 써주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논의를 이제 5장에다가 결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구든 정량적인 연구든 목차는 3장에 하고 4장의 내용만 약간 분석 기법에 따라 다르지, 목차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실 때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5장으로 서론,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내가 연구자 하고자 하는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사례 방법, 분석 방법, 절차 방법을 3장에다 써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분석을 하거나 또 사례를 비교하거나 또 실험을 한 것을 4장에다가 어떻게 전개를 했다는 것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해석을 기업에 맞게 또는 자기가 연구 목적이끔 결론을 잘 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해본 다음에 한번 비교 연구의 사례를 볼게요. 이 연구는, 그쵸, 사례 연구인데 목차가 6장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제목이 뭐냐면 한국 고전문학을 활용한 오페라 창작 방법 연구라고 박사 논문이네요. 그죠? 오페라 창작에 대한 연구인데 서론, 그죠? 그 다음에 2장이 한국 문학과 창작 오페라에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써준 거죠. 그죠? 사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문학은 어떤 것이고, 고전 문학은 어떤 것이고, 오페라는 무엇이라는 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다가는 그치 연구 모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3장은 그쵸 심청에 나오는, 그쵸, 심청정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창작 오페라를 대본을 대비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장까지는 맞는데 4장하고 5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장과 5장을 합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4장, 5장을 합해서 4장으로 하든가 절을 늘리든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장을 됐고, 5장의 문화작품 오페라 창작 과정에서 4-2 그래서 창작 과정을 해주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5장으로
줄여도 되고, 또 이렇게 6장을 했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이렇게 6장으로 돼 있어도 5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은, 다음 논문은 4장으로 되어 있는, 오히려 이제 장수가 작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한국 고전문학의 게임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홍길동전을 활용한 게임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이제 게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건데, 홍길동전을 사례로 이제, 한 연구예요. 그래서 서론 결론은 똑같고요. 그래서 2장에 게임 스토리텔링의 사례라고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죠. 그죠? 그래서 게임 스토리텔링이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쭉 정리를 아마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3정에다가 홍길동전 게임 스토리텔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 4장에 있는 실증 분석 같아요. 홍길동전 바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2장과 여기 있는 3장 사이에 하나 만든다면 뭐가 있어요? 그쵸? 게임 스토리 연구 방법론 해갖고 어떤 식으로 홍길점을 도입해서 어떤 절차로 하겠다는 거를 하나 더 사이다 놓고 했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고. 물론 내용은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4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6장으로 또는 어느 논문도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또 연구 모형 중에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교수님 몇 장부터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사람의 특성 따라 틀려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변수를 정해 크게 되게 독립변수, 외계변수, 정수변수가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독립변수와 외계변수, 정수변수를 대충 뭘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찾아놓고 그렇죠. 이론적 배경 2장에다가 이론적 배경을 먼저 독립변수, 외계변수, 정수변수에 대해서 각각 좀 논문을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장을 먼저 쓴다. 그래서 2장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3장에 연구 모델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연구한 걸 보여드리면서 이론적 배경에 누구 연구를 독립변수에 관련된 연구 한 5가지, 또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 한 5가지, 또 종속변수에 관련된 연구 5가지, 이렇게 해서 한 15개 정도를 논문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정리한다는 게 요약을 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연구 공부했더니 교수님이 제가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좀 연구 모형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수님들이 쉽게 접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모형을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석박사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죠,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론 제시보다는 사례 연구,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좀 선행 연구들이 석박사님들이 연구하는 자료를 보고 나는 이 산업에서 이걸 필요로 할 건지, 또 논문을 안 쓰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도 이런 3장의 연구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독립변수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해서 그쵸, 종속변수나 매개변수, 즉 매개변수도 하나의 종속변수이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여기서 다른 변수라고 그랬는데 종속변수예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그죠? 결과에 대해 원인을 발생시키는 변수죠. 즉 그래서 독립변수를 다른 말로 원인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보다 먼저 발생하는 변수이다. 그죠? 원인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독립변수를 다른 말로 외생변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는 그쵸, 원인을 받아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는 X축에 관련된 원인 변수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죠?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X축은 독립 변수고 Y축은 정석 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관계는 그죠? 회기식으로 그죠?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독립 변수는 그래서 X에 관련된 거고요. 종속 변수는 Y 결과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그죠? 독립 변수의 원인을 받아서 일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하게라는 것은 어느 규칙에 따라서 변화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변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결과 변수다 라고 하고 또는 이걸 이제 내생 변수다 라고 칭해요. 즉 외생 변수다 내생 변수다와 칭하는 것은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통계 분석 기법을 썼을 때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회귀 분석, 그죠? SPSS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분석 방법일 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는 왼쪽, 그죠? 원인 변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딱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사이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가 있느냐. 즉, 이 매개 변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결과 변수, 종속 변수도 되고 원인 변수, 독립 변수도 될 수 있는 동시에 그죠? 원인도 제공받고 또 원인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변수가 이제 매개 변수로서 그렇죠.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효과에 의해서만 추정이 된다. 이 말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원인 독립 변수와 결과적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주는 그죠?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매개 역할하고 조절 변수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나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예요. 사실 독립 변수인데 조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학에서도 많이 써요. 사실 사학에서는 매개 변수가 많이 사용하고 우리처럼 사회과학에서는 조절 변수는 좀 조절된다는 것은 뭐랄까 변화가 따른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약을 강도가 높은 5ml짜리를 먹을 때 또 10ml짜리를 먹을 때 20ml짜리를 투입했을 때마다 그쵸 환자가 반응하는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를 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조절인데 사회과학에서도 그쵸 사랑을 주는 빈도에 따라서 그쵸 어린이들은 엄마의 말씀을 잘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뜻에서 조절 변수는 그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조절 변수다. 이것 또한 조절 변수는 그렇죠. 독립 변수와 유사하다 그래서 외생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통제 변수는 뭐냐면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예요. 이것도. 근데 독립 변수 외에 정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정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상쇄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도 차이 분석 봤잖아요. 그죠? 물론 지도가 사용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근데 뭐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통제 변수예요. 그게. 통제를 국가가 어느 국가가 하나에 따라서 그렇죠. 지도를 사용하는 데는 만족할 수도 있고 덜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관광지역은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성별에 따라서 만족하는 게 이제 다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통제 변수도 역시 독립 변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는 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데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조절 효과를 하느냐. 통지형 변수는 그쵸 독립변수인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떤 사실은 이 독립변수는 그쵸 5점 척도로 또는 등간 척도로 하는데 이렇게 영목 척도라 그래요. 우리가 척도 아마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배웠을 거예요. 척도에 대해서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영목 척도일 때는 통제 변수로 변한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 결혼 유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차이 분석 또는 그쵸 차이 분석이죠. 이런 아노바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통제 변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또 종류를 보면 그쵸 변수 근데 변수도 일반적인 변수 그다음 있고 그 밑에 이제 요인 변수가 있고 문항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드리면 그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변수 그러면은 내부 환경 또 외부 환경 이것도 변수예요. 근데 강점 요인도 변수고 단점 요인도 변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부 환경은 큰 변수예요. 근데 그 안에 내부 환경 안에 또 변수가 있는 거는 이걸 강점 단점 요인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외부 환경에는 기회와 위협을 요인 변수라고 해요. 더 크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스와트 변수잖아요. 그죠? 스와트 분석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건 기업 환경이죠. 그죠? 기업의 환경으로 봤을 때 이제 변수이고 그 밑에는 네 가지 강점, 단점, 기회, 위협이 요인 변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브랜드 스트레티죠. 그렇죠. 변수명으로 쓴다면 브랜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변수명인데 그 밑에는 요인 변수로는 S 전략, B, T, P가 있는 거죠. 시장 세분화 S, 목표 시장 T, 경쟁의 P 이거는 요인 변수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경쟁의 이 세 개는 요인 변수라고 한다. 대신 그냥 변수 그러면은 브랜드 전략 이것이 이제 변수고.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가서 2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변수도 되고 변수가 하나인데 요인 변수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는 변수가 성공이에요. 근데 요인 변수도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일 수 있죠. 또 문항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요인 변수가 문항이 또 뭐 단항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단항식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문항 변수라고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통계를 배울 수 있으면 그때 이제 공부를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사피 전략 그러면 이것도 사피 전략 마케팅 믹서라는 변수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요인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죠. 사피는 문화의 요인이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제품, 그쵸? 유통, 또 홍보 이런 게 있으면 그 요인 변수고 거기에 또 문항이 있으면 문항 변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변수, 그 밑에 요인 변수, 그 밑에 이제 여기에는 문항 변수가 지금 안 보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변수도 있다. 이렇게 변수에는 크게 또 큰 상위 변수에 사실은 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인 변수, 나눠진 변수가 있고 그 요인 변수에도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문항을 우리는 문항 변수라고 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연구 모형의 설계 중에서 차이 분석과 사례 분석, 즉 다시 말해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